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인스타와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전부 다 해보신 분들일 겁니다. 저 또한 다 해봤지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 그 방법은 성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이유가 무려 3가지나 있었거든요. 이처럼 오늘은 내가 왜 성공을 못했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앞으로 선생님께서 인터넷에 그 어떤 것을 파시던 실패할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어 성공에 훨씬 더 가까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실수는 그냥 무작정 노하우와 팁들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세대라고 불리는 신사임당님과 자청님이 말한 것처럼 먼저 무언가를 베풀고 무료로 알려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랄까 목적 없이 알려주기만 했더군요. 저도 그 당시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서 비로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간단히 예를 들면 우선 내 상품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고 거기서 내 상품을 구매할 사람을 추려내는 것이 먼저인데 그냥 길거리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저희 상품이나 상가에 투자해 보실래요? 꿀팁들 무료로 드릴게요. 라고 하죠. 그럼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 원래 20만 원짜리인데 1만 원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접근하면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지식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을 추려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나에게 10,000원이라도 내고 싶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수많은 마케팅 책에서 말하는 깔때기 이론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검증이 되었다면 그 후에 카톡이나 네이버 카페로 유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페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카페에는 양질의 정보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기브. 즉 먼저 자료를 주어야 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선 영상이 길어지기에 다음 영상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실수는 기부를 너무 적게 준다는 것. 기부를 먼저 하라고 했더니 정말 요만큼 적게 주는 사람이 있더군요. 지금은 내가 100만큼 다 줘도 결제할까 말까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없을 때는 다 퍼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받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와, 이 고급 지식을 무료로 주네? 여긴 진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카페로 유입시키고 나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즉, 너가 돈을 주면 꿀 정보 줄게. 이러죠. 정말 이러면 그 카페는 망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네이버 카페에 왔는데 무작정 회원 가입부터 해라고 하네. 전책을 보기를 누르니 운영자 혼자 떠들고 있네. 그럼 후기 좀 볼까? 아 뭐야 최신 글이 3달 전 거네. 이러면 망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카페는 커뮤니티입니다. 운영자 혼자만 떠들면 커뮤니티가 아니라서 망할 수밖에 없죠. 물론 새로 생긴 신생 카페는 혼자 떠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회원 수와 후기가 많이 쌓일 때까지는 회원 가입 유도보단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풀어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좋아요. 계속 기브를 하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 실수를 합니다. 명분 없이 그냥 준다는 것. 구경하러 온 회원에게 자료를 줄 때는 다음 예시처럼 꼭 명분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수 1,000명 되면 해당 자료는 전부 비공개됨. 그러면 무료라도 유료처럼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제가 했던 마지막 3번째 실수는 너무 고급 지식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알찬 고급 지식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주제 중에 무엇이 더 인기가 많을까요? 예를 들면 엑셀에서 고급 함수나 매크로를 이용하여 시간을 아껴주는 스킬도 좋지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보는 콘텐츠는 썸처럼 간단하고 쉬운 함수로 나의 업무 시간을 아껴주는 스킬일 겁니다. 또 비단 엑셀뿐만 아니라 자취생을 위한 요리나 여친을 위한 요리 등 아니면 국가 지원금을 아주 쉽게 받는 법이나 아파트 사기 아주 쉽게 걸러내는 법 5가지 등 그 어떤 주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팔로우나 구독자가 없을 때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주제, 즉 대중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양질의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무조건 내 손을 멈추게 하는 글들이 보일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글들은 무조건 저장을 해놓으세요. 내가 원하는 내용은 남들도 원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지금 저장해놓은 게 없는걸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저장해놓은 것이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와 내용을 유튜브나 인스타에 검색해보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나 팔로우 대비 조회수와 좋아요가 높은 주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가 많으면 조회수 대부분이 그분의 구독자로 조회수가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적은데 조회수가 높다? 이건 블로그를 하던 유튜브를 하던 인스타를 하던 심지어 전자책을 적어도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 없이 무작정 노하우를 주지 않는다. 우리도 전단지를 받으면 버리듯이 무작정 계획 없이 정보를 주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 정보를 무료로 주기 이전에 내 지식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을 추려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노하우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너무 적게 주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100만큼 줘도 결제할까 말까 하는 세상이라서 지금 내가 인지도가 없을 때는 차라리 다 퍼주어서 나의 고객들에게 여긴 진짜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이런 결과로 도출이 되는 걸까요? 어차피 내가 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무료로 알려주거든요. 차라리 내가 먼저 알려줘서 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 것이 단기적으로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와, 여긴 고급 지식을 무료로 주네? 여긴 진짜다. 라는 이미지가 브랜드 측면에서 가장 좋거든요. 세 번째,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팔로우나 구독자가 없을 때 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양질이라고 해서 꼭 길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1분 미만님 보세요. 짧고 강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한 3가지를 조심하신다면 인터넷에서 그 무엇을 하시던 큰 실패 없이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